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오늘 건국의 아버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물에는 그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국부이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업적들을 얘기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업적 뒤의 이면을 얘기해 볼 차례입니다. 아마 많은 보수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 위대한 지도자로 인식되지 않고 부정적인 독재자 정도로 인식되는 것을 전교조의 좌편향 교육에 의한 세뇌라 생각하기 일쑤이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절을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것은 정말로 안 좋은 시대였기 때문이고, 그 시절을 직접 살아갔던 분들의 기억이나 회고 속에서도 이승만 정권, 다른 말로는 자유당 정권 시절을 아름답게 떠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당도 자유당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아요. 그 당을 계승했다고 표방하는 정당도 없습니다. 임시정부 대통령 때는 탄핵을 당하고 건국 대통령으로서는 국민들의 봉기로 하야를 한 비운의 지도자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수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함과 동시에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그 문구가 새겨지게 만든 장본인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으며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를 격퇴한 것에서 국가 정통성을 갖는다는 것으로서 헌법도 인정하는 불의의 주역이 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일컬어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의 지도자라 말씀들 하시지만 그 시절이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운 시절이었냐고 묻는다면 뭔 개소리냐고 대답할 거예요. 정확하게 반대로 자유민주주의가 극심하게 짓밟히고 정치 깡패가 횡행하고 독재를 위해 야당을 탄압하고 부정선거까지 일삼고 경찰이 국민을 향해 총질까지 서슴지 않았고, 반공이라는 것은 정권의 반대파를 숙청하는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나라를 건국한 대통령이었지만 이승만 박사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보다 정권을 잘 유지하는 데 특화된 인물이었고,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독립운동을 이끈 영웅이 독재자로 흑화하는 것은 식민 지배를 겪은 많은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케이스지만, 그나마 미국의 괴뢰로 바나나 공화국의 수반 정도로 만족하며 수탈과 압제만 일삼은 게 아니라 미국과 대등한 동맹국으로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독자적인 주권국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엄청난 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당대에는 인정받기 힘든 업적이에요. 그건 후대에 가서야 알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당장 그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와닿지도 않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자유당 정권의 부패와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뿐이니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 오늘에 이르러서 사방에서 토착 왜구가 창궐하고 국가관과 민족혼을 강조하면 좌판이 빨갱이 취급을 하고 오직 반공과 자유민주주의만을 부르짖으면서 마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라도 되는 듯 엄청난 국가급 미혹이 생생 라이브로 펼쳐지고 있는데, 이러한 파국의 불씨는 이미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때부터 뿌려진 것이었습니다. 흔히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거지가 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떵떵거린다는 말이 있어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가난하고 친일파 후손들이 잘 사는 것에서 나온 약간 자조 섞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근원은 북한의 위협 앞에서 신생 대한민국의 체계를 빨리 구축하고 내실을 다져야 했기에 친일파 출신들이라도 등용해야 했던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승만 자신의 권력을 위해 독립운동을 함께한 동지들을 홀대하고 친일파 출신들을 등용해서 자신에게 충성하게 했던 겁니다. 함께 독립운동을 한 동지라는 것은 돌려 말하면 자신과 대등한 위치에서 권력을 노릴 수 있는 경쟁자이기에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 출신들을 배제하고 자신에게만 충성하도록 구친일파 출신들을 적극 제하려 한 겁니다. 이것의 가장 극명한 예시가 바로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 이범석의 숙군 정책이에요. 흔히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남로당계 공산주의자 군인들을 숙청해서 군의 분열을 막고 북한에 대항해 질서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거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14연대의 반란 이전에 창군 초기부터 이범석 국방장관에 의해 숙청은 시작됐어요. 국군은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군대라는 요상한 개념이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 지지와 추종을 하지 않는 장교들은 연대장부터 소대장까지 계급 고하를 가리지 않고 빨갱이로 몰려서 무자비한 고문을 당하고 미리 짜여진 대로 재판을 받고 처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군인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군대여야지
어떤 사상과 이념과 싸우는 군대가 아님에도 군을 틀어지고 정치에 예속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산주의와 싸우는 반공군대라는 프레임을 들여왔어요. 그 결과 당시 10만 명이던 국군의 10%에 해당하는 1317명의 장교 부사관 병사들이 숙청되거나 탈영해서 사라졌습니다.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며 총살 직전에도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며 죽어갔던 그들은 과연 진짜 빨갱이였을까요? 이때 공을 세운 인물이 특무대장 김창룡이었고, 그의 마수에 걸려들어 숙군의 희생양이 될 뻔한 인물들 중에 백선엽, 정일권, 박정희 등도 있었으니 하마터면 국가와 국군의 미래를 송두리째 뽑아버릴 뻔했던 악행이었습니다. 이런 무자비한 숙청으로 국군 내 광복군 출신들이 대거 참변을 당했고, 이범석 장군이 광복군 참모장 출신인 거 생각해보면 이거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게 바로 이런 경우예요. 같은 동지들을 더 위협적으로 느꼈단 말이지. 그리고 빨갱이로 몰려서 숙청 위협을 당하다가 결국 월북을 택한 자들도 있었으니 이들은 국가를 배신한 게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배신당한 비운의 군인들이었죠. 이승만 대통령의 묵인과 이범석 국방장관의 주도로 일어난 숙군은 결국 북한에 대항해 싸워야 할 우리 군의 엄청난 전력 손실을 불렀고, 그 공백을 어떻게 메꿨냐? 극우 청년단, 서북 청년단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군에 입대시켜 메꾸는 식으로 보완하려다가 어떻게 됐냐? 전쟁 중에 수많은 양민 학살 등 대민 범죄를 낳기도 했는데, 입으로만 반공하며 공산주의와 싸워야 할 전력을 손상시킨 모순도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북진 통일을 부르짖었지만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였을 뿐 국방정책은 파탄에 가까웠던 이승만 대통령은 이범석의 후임으로 등용한 국방장관 신성모에 거의 이적죄에 가까운 깽판으로 북괴군의 남침 3일 만에 서울을 내주었는데, 국민들에게 제대로 통보도 하지 않아서 수많은 시민들이 한강 다리가 끊겨 서울에 갇혀서 인공치하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한강 이북에서 항전하던 장병들도 모두 방치하고 정부가 도망간 덕분에 보유한 군량미의 66%, 장비 차량의 90%를 상실하거나 노획당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제대로 벼랑 끝으로 몰리게 해줬습니다. 개전 당시 10만 명을 헤아리던 국군은 정부가 대전으로 천도한 후 수습된 병력이 불과 2만 2천 명이었어요. 서울이 함락된 다음 날인 1950년 6월 29일부터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간 잃어버린 장비와 차량이 2,400대 남짓인데, 전쟁이 시작되고 서울이 함락되는 그 3일 동안 잃어버린 장비와 차량이 2,500대입니다. 이승만 정부의 전쟁 준비와 안보 태세는 거의 가히 없는 거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국방력을 초전박살내면서 미국의 도움으로 간신히 연명하게 됐으니 아무리 전쟁 동안에 미국을 잘 갖고 놀면서 밀당을 시전해 한미 상호방위조약까지 체결했다 한들 나라를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북한으로부터 구해준 그 은혜와 빚이 너무 컸던 터라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음으로 양으로 미국의 속국에 준하는 처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렇게 주도권을 잡은 미국은 우리나라의 영구 분단을 바라기라도 한 듯 전선을 고착시킨 후 휴전을 서둘렀고, 오늘날까지 공산주의에 대항한다는 구실로 어떤 짓을 해도 국민들에게 먹혀들게 되는 파국의 불씨가 이때 이미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흔히 중공군 때문에 북진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북한을 구하기 위해 개입한 중공군은 미군의 압도적인 화력과 공군력 때문에 엄청난 병력 물자패를 당했어요. 국공내전 때 노획한 장비들은 물론 중국 전역의 무기고와 병기창을 다 털어서 한반도에 투입하는 바람에 중국 본토의 병력들은 탄약도 지급받지 못해 거의 무장해제, 비무장화된 상태였습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북한을 토벌하는 건 물론이고 겸사겸사 대만과 합작해서 중국 본토를 타격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최소한 현 휴전선보다 더 북진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끝낼 수도 있었지만 미국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휴전을 바로 서둘렀던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되면 미국의 본심을 의심해 봐도 됩니다. 이러니 그 정권, 그 자유당 정권이 전혀 자유민주주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뇌리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나라와 민족보다 우선이라는 그 개념이 박히고, 그 정권이 북한과 싸워 나라를 지키는 것에 전혀 뛰어나지 않았음에도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라는 생각이 박히게 된 겁니다.
그때는 단순히 당장 눈앞에 주적인 북한에 대항한다는 마음에 그랬겠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이때 뿌려진 씨앗이 싹을 틔워가지고 자유민주주의와 반공 외에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족호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참으로 파국적인 결말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역사가 뭐가 중요하냐?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지. 민주주의 없던 시절에 헬조선 역사 따위는 인정할 필요도 없다. 공산주의와 싸우는 게 중요하지 그전 역사 따위는 무슨 소용이냐? 공산주의에 맞서지 않는다면 나라도 군대도 아무 의미 없다. 조선 왕조가 다스리느니 일본에게 먹히는 게 낫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진다면 더 이상 한민족의 조국 대한민국은 그 국채와 법통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의 구성원이 되어 그 이념을 내세우고 다가오는 체제가 있다면 기꺼이 역사와 정체성, 민족혼 따위를 내던지고 세계 시민이 되는 걸 택하겠죠. 국부이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원했던 대한민국의 모습이 과연 이런 것이었을까 한다면 부디 아니었기를 바랍니다만 오늘날 우리나라가 뉴월드의 괴뢰 정권으로 전락하고 국민들도 미혹에 놀아나는 모습들을 볼 때 그분께도 책임을 아니 물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